30323 최태찬 언어생활 탐구 보고서 발표하겠습니다. 제 주제는 알파메일이 되는 방법이고요. 의견 전달, 대화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탐구 동기는요, 지금까지 제가 여자친구를 한 번도 못 사귀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가면은 여자친구도 좀 사귀고 싶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미리 그 대화, 소통의 기술을 익혀보고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장난식으로 할 건 아니고요. 진지하게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알아봅시다. 먼저 어색함을 깨고 대화를 주도하는 기술, 그 다음에 갈등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견 전달, 그 마지막으로 매력을 더하는 센스의 실체와 함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탐구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알파 메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때로는 막 위계적이거나 지배적인 거를 말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진솔하게 소통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즉 관계지향적 소통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재정의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탐구 방법은 수능 특강에서 다루는 그 효과적인 듣기, 말하기 전략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 전문 서적이나 학술 자료 같은 것을 참고해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지, 말을 잘할 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해 볼게요. 첫 번째로 어색함을 깨고 대화를 주도하는 기술입니다. 처음 만나면 이제 뭔가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어색함을 깨고 잘 말을 할 수 있는지 봅시다. 먼저 경청의 중요성과 적극적 경청 방법인데요. 대화의 기본은 말하기보다 듣기에서 시작되죠. 적극적 경청은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의도까지 이해하려는 것으로 깊은 신뢰의 관계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적극적 경청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비언어적 표현, 눈 맞춤, 이렇게 눈 보고 끄덕거리고 하는 것 있죠. 이런 것들과 언어적 반응, 질문하고 요약하고 공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로젠버그는 그의 저서에서 공감적 경청이 상대방의 경험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죠. 그리고 자연스러운 대화 시작과 흐름 유지 전략인데요. 어색한 침묵을 깨고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편안하게 답할 수 있는 가벼운 주제나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것보다는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나 드라마 있으세요? 이런 것처럼 상대방의 경험이나 생각을 더 거기서 상대방이 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물어보는 게 대화를 이어가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비언어적 소통의 힘인데요. 웨라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소통에서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용은 7%에 불과하고 목소리 톤이나 억양이 38%, 그리고 표정이나 자세와 같은 시각적인 요소가 55%로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신감 있는 자세, 부드러운 미소, 적절한 시선 처리 같은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갈등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때 갈등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견 전달을 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갈등은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거나 혹은 악화될 수도 있겠죠. 효과적인 의견 전달은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건설적 소통을 위한 알파메일의 의견 전달 방식,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알파메일은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되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건설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전달하죠. 이는 단순히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것을 넘어서 상호 이해를 통해서 더 나은 합의점에 도달하려는 성숙한 태도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기적인 문제 해결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 유지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효과적인 의견 전달 모델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유명하죠. 나 전달법을 중심으로.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랬고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상황을 말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전달하고 바라는 바를 말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상대방이 잘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해결 과정 예시는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매력을 더하는 센스 있는 사람 있잖아요. 도대체 센스가 뭘까요? 그리고 센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스는 단순히 타고나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과 경험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먼저 센스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눈치, 재치, 그리고 배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센스는 한국적 맥락에서 눈치, 재치, 배려라는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눈치는 상황의 분위기나 상대방의 감정, 의도를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고요. 이는 비언어적 신호를 읽고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맥락을 이해하는 사회적인 능력, 인지 능력과 관련됩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나 약간 미묘한 그런 변화들, 억양, 약간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재치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어색한 순간을 유머러스하거나 기발한 방식으로 넘기는 순발력이죠. 재치는 대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배려 중요하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려는 마음가짐과 행동입니다. 이는 공감 능력에 기반하고요.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이런 요소들이 이제 조화롭게 발현될 때 그 사람을 센스 있다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센스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관찰과 경청을 해야 됩니다. 말하기에 대화의 시작은 듣기라고 했죠. 경청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청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받으면 좋겠죠. 그다음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 습득, 폭넓은 독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의 교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로 모르는 분야도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얕게라도 알게 돼서 그 사람이랑 뭔가 대화할 거리가 많아져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 습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 그래서 역지사지의 자세를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작은 성공 경험의 축적. 이게 중요한데요. 일상생활에서 작은 배려를 실천하거나 적절한 유머를 시도해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고 센스를 자연스럽게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심리학 연구들은 긍정적 자기강화가 사회적 기술 향상에 기여함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작은 것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점점 이제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매력적인 소통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어색함을 깨는 대화 기술, 갈등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견 전달 방식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요. 그래서 진정한 알파 메일은 관계지향적 소통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외적인 조건이나 피상적인 기술로 타인을 압도하는 존재가 아니고 내면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타인과 진솔하게 교감하며 공감과 배려를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관계지향적 소통 리더십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이성관계뿐만 아니라 제 제목은 이렇게 지었지만 모든 그런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 빛을 발하며 개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고 문헌 입찰 이렇게 되고요.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323 최태찬이었습니다.